안녕하십니까? 복잡한 복지 정책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드리는 복지광장 8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 금액만 보고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 재산, 예금, 보험, 자동차, 부채,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니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안 쓰는 통장도 문제가 되나요? 보험 해지환급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자녀가 만들어준 통장도 제 재산인가요? 예금은 얼마까지 괜찮은가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통장과 보험 이야기를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통장 잔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금융재산 전체를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통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펀드, 그리고 안 쓰는 통장까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재산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장은 오래돼서 괜찮겠지. 이 보험은 아직 해지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 자녀가 쓰는 통장이니까 나는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실제로 누가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우선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소득인 정액은 매달 받는 돈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뿐 아니라 집, 땅,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부채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해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통장과 보험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 쓰는 통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농협통장, 우체국 통장, 새마을금고 통장, 신협통장, 예전에 월급 받던 통장, 자녀가 만들어준 통장, 오래전에 적금 들었다가 잊어버린 통장까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잊고 있어도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다면 금융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어르신은 나는 통장에 돈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주거래 통장에는 300만 원밖에 없었지만 예전에 만든 정기예금 통장에 1,500만 원, 새마을금고 통장에 700만 원, 우체국 통장에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하나하나 보면 적다고 생각했지만 합산하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통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명의 금융재산을 합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 전에 내 통장이 몇 개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입출금 통장 잔고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생활비 통장인데요. 자녀가 잠깐 넣어둔 돈인데요. 곧 병원비로 쓸 돈인데요. 물론 실제 사용 목적은 상담할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우선 내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이 금융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직전에 큰 돈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간 경우에는 그 돈이 왜 들어왔는지, 왜 빠져나갔는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병원비를 내려고 모아두었다. 빚을 갚기 위해 준비한 돈이다. 자녀가 잠깐 보낸 돈이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병원비 영수증, 부채 상환 내역, 이런 자료가 있으면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금과 적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금, 입출금 통장에 있는 돈은 모두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건 노후 대비로 모아둔 돈인데 왜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나요?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르신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금과 적금도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금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금이 있어도 전체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금이 있으니까 나는 안 되겠지 하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예금이 얼마인지, 다른 재산은 어떤지, 부채는 있는지, 배우자 재산은 어떤지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보험 해지환급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은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것이니까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보험 중에는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지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 유지한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일부 종신보험, 환급형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보험을 해지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지했는지가 아니라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내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처럼 병원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도 있고 암보험처럼 질병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처럼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성격이 강한 보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체로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돈이 있는 보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구분하기 어려우시면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얼마인가요? 기초연금 신청 때문에 보험 해지환급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담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녀가 만들어준 통장도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정말 많이 헷갈리십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통장은 아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딸이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돈은 자녀 돈인데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주 학비로 쓰려고 잠깐 넣어둔 돈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우선 통장 명의가 중요합니다. 통장이 부모님 명의라면 그 돈이 부모님 금융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관리하고 있더라도 명의가 부모님이면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자녀 돈을 부모님 통장에 오래 보관해 두거나 큰 돈을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옮겨두는 것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돈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와 함께 통장 명의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일곱 번째입니다. 신청 직전에 돈을 빼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기초연금 신청 전에 통장 잔고를 줄이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돈을 보내거나 현금으로 찾아두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통장 잔고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큰 돈이 빠져나갔다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로 썼다,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갔다, 빚을 갚았다,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런 경우에는 증빙이 있으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에게 큰 돈을 줬거나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렵다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 직전에 급하게 돈을 빼거나 옮기기보다는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8번째입니다. 부부는 통장과 보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본인 통장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펀드, 통장 잔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통장에 돈이 거의 없지만 아내 명의로 예금이 많거나 아내 명의 보험에 해지환급금이 많다면 기초연금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소득이 없지만 남편 명의의 국민연금, 예금, 보험이 있다면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는 같이 봅니다. 내 통장만 보지 마시고 배우자 통장과 보험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9번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3가지를 정리하십시오. 첫째, 4명의 통장을 모두 확인하십시오. 주거래 은행만 보지 마시고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증권계좌까지 확인해 보십시오. 둘째, 내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확인하십시오. 보험증권을 찾기 어렵다면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지환급금 확인이 가능한지 물어보십시오. 셋째, 최근 큰 돈이 들어오거나 나간 내역을 정리하십시오. 전세 보증금, 병원비, 부채 상환, 자녀에게 준 돈, 큰 금액의 계좌 이체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입니다. 상담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제 통장과 예금이 기초연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 쓰는 통장도 재산으로 보나요? 보험 해지환급금도 금융재산에 들어가나요? 자녀가 관리하는 제 명의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큰 돈이 빠져나갔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통장과 보험에서 꼭 확인할 것은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안 쓰는 통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입출금 통장 잔고도 금융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예금과 적금은 합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보험 해지환급금도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가 만들어준 통장도 명의가 내 이름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신청 직전에 큰 돈을 옮기면 사용처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부부는 배우자의 통장과 보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초연금은 통장 하나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금융재산 전체를 봅니다. 그러니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보험 해지환급금이 있는지, 안 쓰는 통장은 없는지, 자녀가 관리하는 4명의 통장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하실 행동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4명의 통장이 몇 개인지 확인하기. 둘째, 내 보험의 해지환급금 확인하기. 셋째, 최근 큰 돈이 들어오거나 나간 내역 정리하기. 이 3가지만 확인하셔도 기초연금 신청 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에는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안 쓰는 통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이 궁금합니다. 자녀가 만든 통장이 걱정됩니다. 예금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사례를 골라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예고해 드립니다. 내일은 기초연금 신청할 때 자동차 때문에
탈락할 수 있는 경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차가 오래됐는데도 문제가 되는지, 자녀가 타는 차인데 부모님 명의면 어떻게 되는지, 공동명의 차량은 어떻게 보는지, 고가 차량은 왜 문제가 되는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몰라서 놓치면 너무 아까운 제도입니다. 통장과 보험은 작아 보여도 기초연금 심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산으로 확인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